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목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가격 전략 짜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저희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전 매매 정수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능동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은 드디어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여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11시부터 12시까지 딱 점심시간 직전에 위원님께서 딱 1시간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위원님과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못다한 이야기들, 종목 이야기들 특히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혹은 제가 이 종목 갖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실전 매매 정수 목요일장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랑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제와 달리 좀 좋게 봐도 좋을까요? 아닙니다. 자, 지금 시장이 지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 구간이 아니다. 상승 구간에 있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우리나라 시장 분명히 이틀 동안 흔들렸는데 흔들린 이유들을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우려 상황과 그다음에 애플의 그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예상 전망치가 나와주면서 국내 시장이 흔들렸는데 막상 미국 시장은 정말로 강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미국 시장은 아직 약하지가 않다. 여전히 상승 구간에 있고 또다시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정말 나스닥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를 갔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시장은 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제도 강세 흐름에서 막판에 좀 밀리는 흐름들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계속 올라가주는 흐름들 자 이런 흐름들 때문에서 제가 시장이 아직은 조정은 아니지만 흔들렸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물릴 때에서 IT 부품주를 물려야 된다 하면서 한 가지 종목을 최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 그 종목이 오늘에서 수익을 충분히 줬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공개 방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기보다는 박스권 시장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크게 폭등할 수도 있고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변곡점이라 그래요. 올라가는 그 꼭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전에서는 일단은 박스권 매매로 어느 정도 현금화를 챙겨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할 때에서 그러니까 11시서부터 공개 방송을 할 건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현금화 전략을 20-30% 정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전략은 일단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피로 2277인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계속 100%를 갖고 있든가 아니면 계속 강하게 매매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돌파한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서 변곡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에 변곡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 변곡점이 상승 변곡점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변곡점이 하락 변곡점으로 만들어졌을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 접근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돌파하기 전에서는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고점 돌파 시 강하게 다시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돌파 전에서는 보수적인 접근. 요거를 제가 요약적으로 전략을 드린 건데 그거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으시냐면 좀 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수익 난 종목들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량 다 챙기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서브프라임 같은 하락 폭락장 종목들 마이너스 90% 빠질 때에서도 절반만 챙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다 상승이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영역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거지 제가 신이었다면 제가 다 맞추겠죠. 근데 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확률을 높여가면서 대응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이미 시장이 지난 상태에서 다 빠진 상태에서 현금화하자, 다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사자 이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주식을 사고 빠지기 전에 현금화하자라는 예측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현금화 전략, 뭐 현금화 100%, 뭐 주식 100%는 있어요. 근데 주식 100% 있는데 현금화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에서도 저는 현금화 50%만 말씀드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 20-30% 정도 내에서 20-30% 정도 내에서 일단은 챙겨보시는 전략이 일단은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 전략도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 할 때에서 여러분들 마구마구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 전략은 이렇게 좀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매매는 매수와 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일단은 사고 팔고 대응을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 같은 경우 매일매일 한 종목씩 표적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어제 드렸던 종목은 한전 기술이었고요. 특히나 화요일 날 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여러분들 뭐 신일산업 잘 아실 거예요. 신일선풍기. 네, 이제 뭐 선풍기 업체들이 뭐 선풍기만 만들지 않죠. 뭐 겨울에서도 제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고 계속 뭐 기업들은 발전하기 마련이니까 뭐 그리고 뭐 봄철, 뭐 가을철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공기청정기도 만들고 하는데 일단 신일 선풍기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좀 이따가 가요절을 좀 드릴 텐데 뭐 이슈는 이런 겁니다. 이제 장중에 이제 찌라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최근에 종목이 50부터 해서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동물 백신 관련주라든지 진단시약,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뭐 파로라든지 어제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우려 때문에 강하게 움직인 건데 어쨌든 간에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여름 수혜주, 여름 관련주, 이제 선풍기 때문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차트가 좀 괜찮아요. 좀 이따가 차트를 다시 볼게요. 차트도 괜찮고 그 신일산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플라즈마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균을 죽인답니다. 그래서 99몇 프로더라? 99.37인가? 99.13%인가? 하여튼 99% 넘게 그 세균들을 죽인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인데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미세먼지만 제거할 게 아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이제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거를 플라즈마로 죽이는 거죠. 쇠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가 최근에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꿈틀꿈틀 거리고 있길래 차트도 만만해서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전일 이제 표적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전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최근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전기술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쭉 어제 그저께에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밀렸는데 차트가 바닥에 있고 원전 테마주들은 제가 볼 때에서는 계속 올해 내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어서 바닥에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시장 변곡점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곡점에서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바닥에서 이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애들은 크게는 박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할 수가 있고 어제 19,500원 정도에서 제가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바로 요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장중에 어제 19,85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래가지고 1.8%까지 수익이 났다가 밀렸는데 괜찮아요. 보유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급등 명중된 종목이 있는데 바로 하나마이크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물려도 IT 부품주에 물리게 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어떻다? 흔들려도 강하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얘는 약한 종목이 아니고 원익 QNC와 함께 약한 종목이 아니고 떠 있는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에 강한 종목으로서 시스템 반도체의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얘는 웬만해서 물리지 않는다. 만약에 밀리게 되더라도 요만큼 밀리지만 밀렸다가도 다시 버떡 올라가는 빨딱 서는 그런 종목으로서 굉장히 센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죠. 봐봐요. 바로 올라가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고 시장 흔들리더라도 물릴 거면 차라리 하나마이크론을 물려라. 사도 얘를 갖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금요일이나 오늘 목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어제 빠르게 네페스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강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일단 수익이 지금 보니까 6.8% 정도가 수익이 났어요. 충분히 3에서 5% 수익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일단은 팔아주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요거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지금 실리콘웍스도 최근에 조금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손실의 구간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38,000원 부분인데, 그러니까 현금화가 많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뭐 절반 정도의 매도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수익이 난 건 아니잖아요. 많이 그렇죠. 38,000원을 공략한 거기 때문에 뭐 장중에는 1점 몇 프로 수익이 났었을 텐데 다음 주 시장이 좀 애매해요. 다음 주 시장이 상승 가닥으로 잡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다음 주 시장이 빠진다는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상승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50대 50을 보면 다음 주에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려칠 수 있는 확률 50%와 빠질 수 있는 확률 50%를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락 부분이 5%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이 왜 하락 부분이 왜 55%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45% 빠질 확률이 55% 왜 그러냐? 왜 5%를 여기다 더 주느냐? 그 바로 수급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시장 부분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다시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다면 절반 정도 일단 챙겨주시는 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단타를 치거나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 수익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챙겨가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뭐 욕심을 내든지 뭐 그 부분도 마찬가지 욕심이 없으면 전량다 매도인데 욕심을 낼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이따 공개 방송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바로 신일산업입니다. 자, 신일산업 같은 종목은 자, 지금처럼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이렇게 신일산업처럼 자, 신일산업처럼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이런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미 벌써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고 이렇게 트렌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윗꼬리에 달리는 이게 지금 물량소화입니다. 물량소화하고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빠졌어도 이거는 죽으려고 빠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밀렸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그러니까 매집형입니다. 원래 신일산업이 이제 그 공기청정기 내지는 미세먼지 관련주, 선풍기 관련주라서 여름 수혜주, 여름 관련주 쪽인데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차트가 약한 상태가 아니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해서 어쨌든 바닥 부분에서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상승 추세대라 그러는데 상승 추세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여름에서 오히려 공기청정기 이슈가 나오든 무슨 이슈가 나오든 뭐 선풍기 이슈가 나오든 뭐 에어컨 이슈가 나오든 뭐가 됐든 간에 아마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산업은 시가총액은 약 1,364억 정도가 되고 아까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제가 먼저 좀 미리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거예요. 우한폐렴 확산 바이러스 99% 차단 플라즈마. 이거 제가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플라즈마.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그 유해적인 유해 세균이라든지 유해 공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일산업이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뭐 출시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종목이 모양을 보면 이쁘죠? 모양을 보게 되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게 이중바닥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잡주, 그러니까 잡주는 저는 도구 잡주를 나쁜 종목으로 얘기하고요. 잡주는 가볍고 급등과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전고점 돌파를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름 관련주, 그래서 여름 동안에서 지금 계속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지금 매수 가격을 1,960원 정도를 지금 설정해 드렸는데 뭐 지금 정도 내에서 1,950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1,95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한 요 정도 라인은 요 정도 라인. 이것도 마찬가지 공개 방송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매매 종목입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으로 치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종목이 움직일 수 있냐면 50 같은 것만 보세요. 50 보세요. 장난 아니죠? 최근에 올라갔다가 밀린 다음에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그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지금 다 이래요. 지금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어떻습니까? 쭉 빠진 다음에 어제 급등이 나왔죠. 어제 급등 26% 급등 나오고 오늘도 15% 급등 나오고 파루도 어때요? 동물 백신 관련주들 파루 어제 26% 급등 나오고 오늘도 8% 급등 나오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느냐? 시장이 지금 애매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잘못 자칫하면 다음 주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밑으로 빠지는 변곡점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아직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매매를 위한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얘기고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매적인 현금 확보인데 오히려 지금쯤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이러한 잡주들, 이런 테마주들이 오히려 더 활기를 칩니다. 왜냐면 시장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한번 삼성전자 보세요. 폭등합니까? 그렇지 않죠? 폭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밑으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잡주들이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잡주들이 움직일 때 뭐 50이 뭐 또다시 뭐 폭등하면 이걸 어떻게 쫓아가요? 그렇죠? 이걸 지금 주에서 쫓아가는 건 이제 무리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뭐 진원생명과학, 파루, 뭐 파미셀 뭐 이런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계속 치고 날아다니면 신일산업도 관련된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주,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그런 이제 관련주를 해가지고 갑자기 또다시 아까 아침에 이제 찌라시가 나왔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한 번 더 이슈를 보이면서 한 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루 이틀 때 또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 지금 정도 가격 내에서 적당하게 1,95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저점에서 하시면 일단 단타성인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은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신일산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선풍기도 이제 많이 팔릴 거고 또 공기청정기를 이제 활용한 기술들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차트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신일산업 오늘 표적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가격 전략 짜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위원님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자, 지금 뭐 환절기는 아닌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감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이 좀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자, 일단 문자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큐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ST큐브, 자, 매수 가격이 19,200원이면은 열심히 물타기 하다가 소수점이, 그쵸? 밑에가 2원이 됐던 얘기는 열심히 물타기 하다가 그러신 것 같은데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자, ST큐브는 저도 이제 과거에서 이 이제 뭐 에이즈 명역 뭐 항암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한번 몇 번 이제 뭐 매매로서 한번 봤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 이후에서는 사실은 그 신약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서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볼 때에서는 이제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2017년도에서는 ST큐브보다는 저는 이제 크리스탈을 많이 좀 얘기했었었는데 ST큐브도 2017년도에 많이 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 제약주들이 원래 좀 약해요. 차라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 관련주 차라리 이쪽이 낫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날씨가 계속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 보면 중국 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겨울에서는 이제 북풍이 많이 불어오지만 이제 여름에서는 이제 그 남쪽이나 아니면은 남서쪽에서 이제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는 미세먼지가 또 계속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름 관련주 쪽이나 뭐 에어컨 관련주나 이쪽을 보시는 게 낫지 차라리 볼 거면 전 IT는 계속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제약주들은 여름에는 원래 힘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이거 아마 잠수 탈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갔고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IT를 무찌르고 얘네들이 주도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IT를 무찌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IT들을 삼성전기, LG화학, LG이노텍,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샀기 때문에 그거 산 거 걔네들이 돈을 회수하려면 그쪽을 계속 땡겨야 돼요. 그러면 제약주를 땡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약주를 걔네들은 팔아내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리고 시가총액 2,800억짜리가 아니고 100조짜리, 50조짜리 이런 걸 땡기지 이거 안 땡겨요 이런 걸. 그래서 여름이 가게 되면 제가 괜히 신인산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은 물려도 어떻게 된다?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크죠. 차트도 이쁘고 차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섹터를 좀 미리 예상을 하고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좀 괜찮은데 보면은 여기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그 신일산업은 과거서부터 외국인들 기관들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들 세력으로 항상 움직였던 세력주예요. 차트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지금 뭐 점점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갈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뭐 내지는 뭐 이렇게 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신일산업이고 ST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도 죽어 있고요. 차트도 죽어 있죠. 62선을 뚫는 게 아니고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들만 매집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비중은 많으시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이거는 뭐 손절하기도 좀 그렇고 만약에 이거 12,000원 정도에서 한 12,000원, 11,000원에 좀 갖고 있다라 그러면 비중이 많으니까 뭐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19,000원에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거의 45% 정도 손실 구간에서 이거를 손절하라 하는 거는 저라도 손절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았으면 벌써 여기서 했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 버텨보셔라. 근데 최악의 구간은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 전저점이 또 깨지면서 올 여름 이후에서 계속 질질질 빠지면서 다시 5,000원으로 빠질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해드리는 거냐면 갖고 있는 거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면은 그냥 갖고 있는 거 50%만 깨지면 되는데 더 매수해서 더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갖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 한 12,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다시 추세전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호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때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20%. 제가 최근에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담해드렸던 건데 예. 아직 차트는 괜찮고요. 차트는 예. 괜찮은데 지금 시장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시장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서 상승 변곡점을 바뀔지 하락 변곡점을 바뀔지 일단 그거는 다음 주 가봐야 돼요. 그래서 네,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판 걸 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걸 들어가면 되는데 하락으로 바뀌게 되면은 절반은 팔았으니까 다행이고 절반은 물려 있는 건 또 비중을 줄여 손절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전략은 수익이 났을 때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실이 난 구간에서는 이제 대응에는 만약에 다음 주에서 이제 흔들린다 싶으면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32,000원이니까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HLB생명과 32,000원이면은 지금 뭐 대응하기는 좀 늦었죠. 당연히 늦었고 매매 패턴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저점 바닥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는 돼요. 보유는 되고요. 근데 지금 모든 종목들은 시장 특성을 탑니다. 시장 특성을 탄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상승하면 종목들도 올라가고 시장이 박살나면 종목들도 박살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중에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움직이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1000개, 코스닥 1000개, 약 2000개 정도에서 전 종목이 2000개가 박살나는데 10개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청개구리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이 박살나도 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서 만약에 시장이 쿵 하고 빠진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에서는 좀 손절을 좀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때 손절 라인은 일단은 21,000원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21,000원에 손절을 반만 손절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미 크게 물려가지고 손절을 저는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미 벌써 30% 가까이 지금 손실을 봐 있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21,000원, 근데 30%니까 그냥 더 밑으로 갑시다. 어차피 전저점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이 자리가 19,600원이니까 거기가 안 깨지면 그냥 버티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손실이 작았으면은 21,000원 정도의 손절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볼 텐데 이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프지만 조금 더 밑으로 좀 하단선을 좀 잡을게요. 그래서 완전 저점 자리 19,400원 정도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일단 버티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HLB 같은 경우 차트 볼게요. 차트 보게 되면 저는 HLB를 2017년도에 HLB생명과 HLB를 2017년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항상 제가 추천하는 자리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 추천을 하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잘 안 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12,000원 산 자리도 보게 되면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좋기 때문에 제가 종목이 좋으니까 2017년도에 여기 6,000원 자리, 5,500원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시켰던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32,000원 자리는 정말 많이 올라간 자리 공략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새도 공략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좋은 종목이 조정받으면 항상 싸게 공략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에 상승 변곡점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3만 원 쪽으로 올라갈 건데 그때에서는 이제 3만 원에서 한번 절반이라도 좀 팔아야 될지 그런 부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변곡점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변곡점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55%가 빠질 확률, 45%가 상승 확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질 확률이 더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다음 주 변곡점은 일단 다음 주 가서 제가 시장 얘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오늘 공개 방송 들어오세요. 제가 자세하게 오늘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고요. 호텔 신라.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6,000원에 20%요. 96,000원에 20%. 네. 자, 호텔 신라는 제가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바닥 부분에서 한번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도 호텔 신라 좋게 얘기해가지고 많이 올라왔길래 최근에도 추천했었구나. 최근에도 저희 가족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나서 10만 원, 10만 5천 원, 10만 5천에서 한번 팔았어요.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 최근에 다시 올라오길래 공개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더라고. 호텔 신라 지금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지난주 얘기인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호텔 신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부진 씨가 굉장히 잘 가꾸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회사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요, 타이밍을 엇끝나게 들어가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보면은 제가 이제 매수를 추천했었던 자리들이 이런 자리예요. 작년 이제 9월달 요 자리하고 10월달 자리 요 자리하고 최근에서는 회원들한테도 여기에서 추천을 하고 나서 여기서 팔았어요. 10만 5천 원에서 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10만 원부터 팔라 그랬는데 여기서 팔았어.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그때 막 발발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사겠다라고 공개 방송에서 그때는 이제 회원들이 아니고 공개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겠다 그러길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쳐고 있는데 지금 이거 지금 면세점 관리지가 움직이겠느냐, 기다려라,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쭉 빠졌길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공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길래 바로 지난주죠. 여기서 왜 팔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저항 라인이 여기에 지금 10만 원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면서 여기서 팔라 그랬어요. 팔라고 했던 자리였고 지금은 다시 반등을 줬으니까 이제 다시 빠져내려가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 빠져내려가게 되면 얘는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설명은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호텔신라는 아주 정직하게 딱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빠질 자리는 빠져주고 올라갈 자리는 올라가주고 또다시 빠질 자리에서 정확하게 빠져주고 있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에서 하락 변곡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아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밀릴 겁니다. 거기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모양을 잡고 다시 11만 원, 12만 원은 다시 가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서 뭐 올 연말이라든지 뭐 내년까지 본다라 그러면 11만 원, 12만 원 다시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는 좋다. 상태도 좋고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지금은 흔들릴 자리이기 때문에 흔들려주는 것뿐 흔들리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흐름에 맞춰서 파도를 타시면 돼요. 우리가 뭐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파도를 잘 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락 구간에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손실이 96,000원이면 근데 많지는 않네요, 손실이. 예, 근데 그 전저점까지 올라오는 게 시간이 올 연말까지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구간들이 한 5번, 10번은 나올 거예요. 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11만 원, 12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계속 뭐 연말까지 계속 빠지고 있다가 연말 딱 끝나고 그러니까 연말 딱 됐을 때 11만 원, 12만 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요약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뿐이지. 어쨌든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잡는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그게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네. 지금에서는 절반이라도 일단 손절했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잡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 내일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와서 93,000원, 94,000원, 95,000원 쪽 올라오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 자체가 제가 뭐 하락이다라 그러면 대놓고 지금 하락이니까 현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그렇게 시장이 대놓고 하락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혹시나 모를 그 리스크 때문에 일단 현금화를 하자라는 부분이니까 일단 다음 주 가봐야 돼요. 시장이 하락할지 안 할지는. 근데 그 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당연히 현금화를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안 올라 그냥 빠지면 그냥 냅둬 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다른 종목이 물리는 것보다 호텔신라가 나아요. 아셨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자,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넥신인데, 네? 제넥신. 제넥신. 6만 원에 50%인데 이거. 본 적이 못 제넥신의 가요. 6만 원에 50% 네. 제약주인데 제넥신도 유전자 치료 분석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었을 때에서 같이 움직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얘도 면역 항암체 잘 엮여가지고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모양은 이뻐요. 모양도 이쁘고 그래 한번 요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한 6만 원 이상을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꼭 절반은 꼭 팔아주세요. 6만 원 오면요? 6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은 꼭 팔아주시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차트도 괜찮고 아직 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이슈가 전혀 지금 없나 봐요. 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뭐 면역 함체라든지 물론 동물 백신 쪽에 지금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뭐 유전자 치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갑자기 엮여가지고 제넥신이 움직인다라 그러면 한 방에 확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를 안 묻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이슈가 없는 거죠. 없어서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뭐 자체적으로 뭐 좋은 뉴스가 나와서 한번 움직이면 얼마든지 이중바닥형에서 한번 이렇게 툭 하고 튈 수 있는 차트니까 일단은 괜찮아요. 보유. 그다음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서는 꼭 절반 이상 팔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자, 문자 종목은 웹젠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26,000원에 비중은 15%. 자, 게임주들이 최근에서 그래도 움직임들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게임주,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데 웹젠도 사실 웹젠에 대한 제가 과거에 하도 안 움직이길래 조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웹젠 다른 게임주들은 다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웹젠 안 움직이냐 물어봤을 때 웹젠 게임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모르겠죠. 저는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랬었던 거고 지금은 웹젠의 위치를 볼 때에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26,000원이면 꽤 물리셨네. 자, 일단 시장이 애매모호하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약 시장이 상승 배곡절을 바뀌게 되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상승 배곡절을 받으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모양이고 얘는 손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밀리게 되면 밀려도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밀려서 다시 빠지면 얘는 추가 매수에 단가를 낮춰놓으세요. 이거 상당히 좋아 보이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표역 종목으로 한번 게임주 얘기하게 되면 웹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만큼 게임주 웹젠은 좋아 보이네요. 제가 요즘에 게임주를 잘 안 보는데 게임주도 이제 슬슬 한 번씩은 움직일 때가 됐죠. 지금 최근에 엔터주들이 이제 뭐 BTS 관련주 해가지고 막 급등했는데 원래 게임주 트로이카라 그러면은 게임주, 뭐 엔터주, 뭐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인데 게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그래요. 요거는 보유.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다는 게 좀 아쉽네요.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자, 문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머큐리입니다. 자, 머큐리 매수 가격은 1,300원에 10%. 자, 통신장비주 머큐리인데, 통신장비주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계속 시장 얘기하죠. 시장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비중이 10%라.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시장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라 그러면은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을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짧게 잡으면 10,000원이고 조금 러프하게 잡는다 그러면은 9,200원 정도 되겠네요. 9,200원, 9,3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모험을 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모험을 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지금 정도에서 현금화를 해서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에서 팡 하고 날아가잖아요. 시장이 팡 하고 날아가면 그냥 이걸 11,000원에 돌파할 때 그냥 따라 들어가세요. 비싸게 사세요. 차라리. 시장이 다음 주에 여기 코스닥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700으로 가고 코스피도 2250 돌파해가지고 2270을 돌파하겠다고 팡 하고 날아가면 그냥 머큐리 그냥 10% 더 그냥 비싸게 사요. 그냥. 그러면 수익이 나니까 그래도. 이거 돌파한 다음에 들어가도 뭐 10%까지는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11,000원 넘어가면 7, 8% 올라갈 텐데 그냥 그거 돌파한 다음에 따라 들어가도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에서 올라가질 않고 밑으로 팡 하고 2,200이 깨지고 2,270이 깨지고 2,250이 깨지면 얘도 주식인지라 그렇죠? 얘도 주식인지라 다시 9,000원짜리로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 싫으면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선창산업요. 현창산업? 네. 선창산업. 자, 선창산업. 매수 가격하고 비주군요. 50%에 8,000원. 50%에 8,000원? 네. 와, 이거
엄청 빠졌는데요? 예. 자, 지금 선창산업 지금 리모델링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지금 시가총액은 523억 정도 돼 있고, 섹터는 종이 목재로 되어 있네요. 종이 목재로 되어 있고, 네. 이거는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쵸? 느낌적인 느낌이 많네요.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우리는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그게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네. 차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호재가 나올 건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차트를 보게 되면 초보자 차트 보면 그냥 빨간색은 양봉이고 파란색은 음봉이고 선은 선이구나 이렇게 보지만 저희 같은 이제 매매꾼들 선수들은 딱 보면 보여요. 이게 지금 차트가 살아나려고 하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얘기는 차트가 안 좋아 보여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지금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이 바닥에서 팔고 나갑니다, 지금. 그쵸?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데 이거 증거금 100%짜리에다가 실적도 별로고 이 회사는 지금 장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장사를 안 할 생각인가?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하지? 자, 일단은 보니까 합판, 빌트인 가구, 주방 가구 하긴 뭐 주방 가구라든지 뭐 리모델링 쪽은 뭐 한샘이라든지 이미 꽉 잡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부대껴 갖고 아마 승부 보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선창산업 뭐 관련주 하여튼 뭐 선창산업 일단 차트는 안 좋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저가로 계속 내려가는 부분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8,000원에 물려 있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일단 바닥을 치고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4,5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 전화주를 주시고 4,500원 돌파를 하지 못하면 얘는 계속 박스권을 주거나 계속 밑으로 슬슬 빠질 수도 있는데 상장 폐지만 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얘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연속 적자가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상장 폐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성을 볼 때에서 증거금 100%짜리랑 증거금 30%짜리, 40%짜리의 종목은 재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거금 40%짜리 종목은 웬만해서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시가총액 1조 단위, 뭐 10조 단위들은 거의 웬만한 상장 폐지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성창산업은 확률적으로 볼 때 걔네들보다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얘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위험이 있습니다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왜냐면 혹시나 모르게 갑자기 계속 빠지면서 갑자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다가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위험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5%라도 있으니까 5%라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장 폐지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아닌데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고 증거금 100%짜리 종목에다가 적자 있는 종목을 저는 물타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건 보유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4,500원 이상 올라오면요.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4,280원에 비중 50%예요. 4,280원에 비중 50%.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비중을 많이 실은 이유가 뭔가요? 요 약간 차오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한 20% 하려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실수로 했어요. 실수로? 예. 저는 그래도 이 종목에 믿음을 가지고 좀 사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실수로 사셨다. 어쨌든 자, PCB 관련주인데요. PCB 관련주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IT 섹터이기 때문에 괜찮고 자, 차트를 봐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가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요게 물려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도 수익이 나면서 다시 4,500원 이상으로 들어줄 거예요. 일단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코리아 서킷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PCB 관련주들이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PCB 관련주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뭐 강하게 떠 있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못 갔던 부분들은 아직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외국인들이 아직 많이 못 샀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장을 얘기하지만 시장이 다음 주에 상승 변곡점을 바뀌게 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하락 변곡점을 바뀌게 되면 얘도 다시 밑으로 3,500원까지 내지는 3,600원에 3,5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예. 밀리더라도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이거는. 아셨어요? 지금 그 거래량이나 이런 거 근데 외국인은 조금씩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매집 중이라요. 아직 많이 안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여기서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죠? 이게 1,600억인데 외국인들은 한 100억 정도나 300억 정도 담고 싶은데 아직 10억밖에 못 샀나 봐요. 90억 더 사야 되는데 비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사야 돼, 외국인들이 더 사야 되고 지금 시장이 다음 주에서 어떻게 될지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아직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도 지금 아직 강하진 않는데 결국은 물려도 수익만 나면 된다라 그러면 저는 이수페타시스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더라도 그냥 갖고 계세요, 얘는. 그럼 한 얼마 정도 이렇게 가져갈? 만약에 3,500원까지 밀리는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고 갖고 있는 다음에 올 연말까지는 다시 4,500원, 뭐 5,000원, 뭐 그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서는 비중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한 3년 정도 본다라 그러면 전 7,000원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너무 먼데요. 그렇죠, 너무 멀죠. 그러니까 멀게 예.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전망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전망은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빠질 것 같다. 근데 중기적으로, 스윙적으로는 어느 정도 빠지면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고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른 업종은 다 오르는데 이 업종은 그냥 막 계속 지리하게 가고 있었긴 해. 안 움직이니까. 아니요, 다른 업종이 아니고 PCB는 다 움직였어요. 얘만 안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뭐 문제가 있는 게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이 100억을 더 사야 되는데 못 샀다니까요, 지금. 더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3,500원에 사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싸게 사야지 올라가죠. 더 빠질 동안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 매집이 다 끝났으면 얘가 빠지겠어요? 코리아 스케이터 좀 올라갔겠지?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전에 이 하면 이렇게 4,300 넘어가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한 4,300 이러면 일부 좀 털어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계속 들고 와야 됩니까? 저는 계속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매집이 완료될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게 낫다.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못 버티겠으면은 정보점부에서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근데 줄이고 나서 나중에 크게 올라가면 그때 가서는 그냥 갖고 갈 거리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단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PCB 관련주들 좋게 본다니까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오게 되면 절반을 팔아주시고 예. 그리고 3년 정도 본다라 그러면 7,000원까지 가져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 시장 변곡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자리에서 현금화를 20, 30%를 왜 하는지를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오리무중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현금화를 하는 게 왜 좋은지 빠지면 빠지는 대로 현금화하는 게 왜 좋은지 그러니까 빠지는 데에서는 당연히 빠지니까 현금화하는 거 좋은 건 여러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장이 폭등이 나오는데 왜 현금화를 하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11시부터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못 잡아가지고 단추를 거꾸로 끼게 되게 되면 이번 변곡점 다음에서 수익을 내야 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의 공개 방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종목 상담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수익 난 종목들 어느 정도 챙기지 않으면 다음 주에서 하락 변곡점으로 떨어졌을 때에서 대응을 못 해요. 그냥 물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번 시장,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곡점 맞추기의 달인이시죠. 저희 위원님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들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무료 공개방송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시장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공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